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더 뉴 아우디 A5입니다. 신형 A5는 3세대 풀체인지 모델로서 신규 내외장 디자인과 함께 신규 플랫폼인 PPC 플랫폼이 적용이 되어서 차체 사이즈가 훨씬 커졌습니다. 파워트레인은 40TFSI, 40TDI, 45TFSI, S5까지 총 4가지가 있으며 그중 저는 디자인 특화 트림의 S라인 블랙 에디션을 시승해 볼 예정입니다. 외장 컬러는 40TFSI 기준으로 총 10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컬러는 호라이즌 블루 메탈릭 컬러로서 메탈릭이라는 네이밍이 들어가면 펄감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은은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무드를 연출해 줄 수 있는 컬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면부의 디자인은 풀 체인지가 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새롭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블랙 에디션이기 때문에 전면부의 아우디 로고가 블랙 컬러로 들어가고요. 허니콤 구조의 그릴부도 블랙 컬러로 들어간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헤드라이트의 면적도 기존 버전과 비교했을 때 조금 슬림해지면서 매트릭스 LED 타입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 키를 이용해서 잠그고 열었을 때 다이내믹 웰컴 라이트 패턴이 무려 8가지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입맛에 맞춰서 설정을 변경하는 재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에 범퍼 라인 같은 경우는 블랙 에디션이기 때문에 블랙 가니쉬와 함께 공기 역학적인 디자인이 들어가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이번엔 측면부로 왔습니다. PPC 신규 플랫폼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A4나 A5 스포츠백보다 96mm에서 104mm까지 전장이 늘어났습니다. 그에 따른 휠베이스도 늘어났기 때문에 공간의 효율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블랙 에디션이기 때문에 도어 몰딩과 함께 도어 핸들 라인, 안쪽에 사이드실 몰딩도 블랙 하이글로시가 들어가면서 좀 더 스포티한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형 A5는 트림에 따라서 휠 선택권도 변경이 됩니다. S라인 블랙 에디션 기준으로 20인치 5 스포크 스포츠 휠이 적용이 됩니다. 타이어 사이즈는 245에 35 사이즈가 적용이 되며 S라인 블랙 에디션만의 레드 컬러 캘리퍼가 들어간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레드 컬러 같은 경우는 블랙 에디션을 제외하면 들어가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후면부에서도 변경된 라이트가 눈에 띕니다. 신형 A5 같은 경우는 총 60개의 패널로 구성이 되어 있는 2세대 디지털 OLED 테일라이트가 적용이 됩니다. 키를 이용해서 닫았다가 다시 열게 되면 60개의 패널에 웰컴 라이트가 적용이 되면서 굉장히 예쁜 모습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차량은 블랙 에디션이기 때문에 아우디 로고와 함께 전반적인 레터링이 블랙이 들어가고요. 후면 범퍼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슬림한 형태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A5 같은 경우는 가솔린과 디젤이 있는데요. 지금처럼 가솔린 같은 경우는 좌우 쪽에 듀얼 방식의 머플러가 채택이 되고 디젤 같은 경우는 한쪽으로 트윈 방식으로 들어간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자, 그리고 후면부로 온 김에 트렁크도 한번 열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전동 트렁크는 기본 트림부터 탑재가 되고요. 용량은 445리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세단과 비교했을 때 패스트팩처럼 뒷유리가 모두 다 개방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조금 큰 짐을 적재했을 때 편할 것 같습니다. 짠! 이번에는 신형 A5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컬러는 총 3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지만 블랙 에디션은 블랙 컬러 단일로 적용이 됩니다. 헤드레스트 일체형 스포츠 시트가 적용이 되고요. 또한 S라인 같은 경우는 안쪽에 S라인 음각이 적용이 됩니다. 시트 퀼팅 파이핑은 조금 단조로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쿠션감이 탄탄해서 그런지 주행 중의 착자감은 편안한 편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앞쪽에는 연장 시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체형을 고려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센터 쪽에는 2개의 컵홀더와 함께 전자식 기어 레버가 적용이 됩니다. 공간에 있어서 효율성이 좋다라고 느껴지고요. 전반적으로 블랙 하이글로시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세련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센터 안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대각선으로 들어가 있어서 핸드폰을 꺼내기가 좋습니다. 충전 포트는 C타입 총 2개가 들어가 있고요. 슬림한 에어벤트를 중심으로 신규 파노라믹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됩니다. 센터 쪽은 14.5인치, 클러스터 쪽은 11.9인치가 적용이 되면서 운전석에서 봤을 때는 통일감이 좋습니다.
스티어링 휠 디자인은 기본 라인과 S라인이 약간이 다른데요. 지금 보시는 차량은 S라인이기 때문에 스포크 제일 아래쪽에 S라인이라고 별도의 레터링이 적용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블랙 하이글로시 사용 빈도가 높아서 그런지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안쪽에는 신규 운영체제인 MMI가 들어가 있는 클러스터가 적용이 됩니다. 근데 다만 이게 클러스터 자체의 디자인을 고를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그런지 살짝은 아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조 시스템 반은 아래쪽에 따로 세팅을 해놔서 주행 중에 사용성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이 서티파이 앱을 통해서 다양한 OTT 서비스를 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아우디 오너가 아니라서 로그인을 지금 못했습니다. 그리고 트림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S라인 블랙 에디션 기준으로 조수석 디스플레이가 기본으로 탑재가 됩니다. 10.9인치 화면이 들어가면서 차량에 관한 기능들도 볼 수가 있고 다양한 기능들을 조수석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블랙 에디션은 실내의 가니쉬도 약간 다른 게 적용이 됩니다. 카본 마이크로 트윌 인레이가 적용이 되면서 만졌을 때는 좀 독특한 패턴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도어 쪽에도 들어가지만 센터 쪽에도 동일한 소재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운전석에 앉았을 때의 느낌은 이렇습니다. 일단 감성은 좋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은 스위처블 파노라믹 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따로 뭐 선루프처럼 오픈이 되진 않지만 위쪽에 이 레버를 누르면 잘 보세요. 이런 식으로 총 6가지 패턴을 이용해서 불투명과 투명으로 바꿀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2열에 왔습니다. 신규 플랫폼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2열 공간은 D 세그먼트 수입 차량 중에서는 나름 쾌적하다라고 느껴집니다. 현재 1열을 제 운전 시트 포지션으로 정했을 때 레그룸은 한 뼘 반? 반의 반? 그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헤드룸은 그래도 주먹 하나는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공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넓진 않습니다. 하지만 수입 D 세그먼트라면은 또 달라지는데요. 일단 3 시리즈나 C클래스와 비교했을 때는 A5가 훨씬 더 레그룸이 여유롭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2열 시트 같은 경우는 따로 리클라이닝이 되진 않지만 기본적인 각도가 나름 괜찮은 수준이고요. 또 센터 쪽에도 컵홀더를 포함한 암레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A5는 한국 시장에는 쿼트로 4륜구동 시스템이 기본이기 때문에 중앙에 보시면 센터턱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5인승 차량이긴 하지만 중간에는 사람이 타면 좀 많이 힘들 것 같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옵션은 열선이 포함이 되어 있는 에어벤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C타입의 충전 포트도 총 2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2열 승객도 어느 정도 배려를 한 모습입니다. 자, 그럼 시승을 나가볼게요. 고! 짠! 저는 신형 A5를 타고 자동차 전용 도로에 진입을 했습니다. 일단 시트 포지션은 기존의 A4나 A5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사이드 미러 부피는 되게 크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는 미러, 그러니까 거울의 면적이 조금 협소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직진을 할 때에는 문제가 되진 않지만 구비진 길에서 차선 변경을 해야 된다. 그럴 때는 사각지대가 살짝 있습니다. 그리고 아우디 A5는 폭스바겐 그룹에서 새롭게 만든 PPC 플랫폼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플랫폼과 비교했을 때 차체 사이즈를 좀 더 크게 대응할 수 있고 또 4륜구동 전용 플랫폼인데요. 일단 차체 사이즈가 커지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도로에서 운전을 할 때 중형은 중형입니다. 막 진짜 E 세그먼트,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수입 세그먼트인 뭐 BMW 5 시리즈라든지 아니면 아우디의 위급인 A6라든지 벤츠의 E클래스처럼 크진 않습니다. 차체 사이즈가 크긴 크지만 그래도 D 세그먼트 범주 안에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시트 포지션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세단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너무 낮지도 너무 높지도 않은 적당한 시트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서 운전할 때에는 무리가 없다라고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정숙도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속 80km로 주행하고 있고요. 요랬을 때 데시벨을 측정해 보면 이 정도 데시벨이 나옵니다. 그럼 동일하게 시속 80km에서 윈도우도 내려볼게요. 되게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옆유리 기준으로는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들어가 있는데 외부 소음 유입을 잘 막아주냐라고 말한다면은 저는 잘 막아주는 것 같긴 하지만 그렇다고 다 막아주진 않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 세그먼트 이상 가지 않는 이상은 외부 소음이 실내에 유입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차량들의 소리, 소음도 느껴지고 특히 조금만 속도 내볼게요. 속력을 냈을 때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바람 소리가 조금 들어오는 편이긴 합니다. 현재 저는 S라인 중에서도 블랙 에디션 차량을 타고 있기 때문에 휠이 20인치가 적용이 되고요. 타이어 편평비는 전륜, 후륜 모두 35 사이즈가 적용이 됩니다. 보통 이 정도 스펙에 이런 타이어가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타이어 고르려면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사이즈가 별로 없을 것 같긴 해요. 아무튼 잘 포장된 노면입니다. 이런 데에선 당연히 너무 편안하죠. 크랙이 있는 도로를 마주쳤을 때에는 장난 아니에요. 노면의 소음이 많이 울려 퍼지는 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A5는 세단이긴 하지만 최저 지상고가 낮은 편에 속하고요. 이게 다운포스, 그러니까 고속주행을 했을 때에는 장점으로 느껴지지만 지금처럼 안 좋은 노면에서는 오히려 반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휠도 너무 큰 게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건지 로드 노이즈는 그래도 살짝 울려 퍼지는 편이다 라고 느껴집니다. 자, 요번에는 승차감입니다. A5는 V급인 A6에 들어가는 셰시 구조와 서스펜션 구조를 동일하게 사용한다 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약간 하극상이 아니에요? 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A5 같은 경우는 얘가 지금 D 세그먼트거든요. 그래서 수입 동급은 3시리즈와 C클래스가 있는데 무게가 V급, 그러니까 E 세그먼트에 들어가는 걸 D 세그먼트에 넣어버리니까 굉장히 무거워졌습니다. 실제로도 제가 타고 있는 A5 40TFSI 20인치 기준으로 공차 중량이 1.8톤이 넘습니다. 이 정도면은 전기차 정도의 무게거든요. 그래서 차가 무겁다라는 게 딱 느껴집니다. 아무튼 승차감만 봤을 때는 얘는 편안하게 타는 차는 아니구나 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승차감이 아주 안 좋거나 아니면 나쁘지도 않습니다. 지금 도로 이음새 구간 이런 곳을 지나갔을 때 어느 정도 노면의 격차에서 오는 충격들 한 번 더 이런 곳에서는 잘 흡수를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포트월, 빵꾸난 구간, 땜빵한 구간 이런 데에서는 노면의 대응력이 약간은 아쉽다라는 거죠. 대신 한번 덜컹하고 나서 지금도 안 좋은 노면이거든요. 잔여 진동이 거의 없는 편에 속합니다. 보통 컴포트한 하체를 가지고 있는 차량들이 방금 저 노면을 지나가면은 덜컹 한 다음에 두 번, 세 번, 네 번 자꾸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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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거든요. 근데 오히려 좀 단단한 하체를 지향하는 차량들은 한번 두둥 한 다음에 잔여 진동이 남지 않아서 오히려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요거는 승차감은 약간의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가속감을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40TFSI 기준으로 드라이브 모드는 이 센터 쪽에서 고를 수가 있거든요. 드라이브 셀렉트 버튼을 누르면은 균형, 다이내믹, 승차감, 효율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균형 잡힌 밸런스 모드로 다녔고요. 여기서 스포츠, 다이내믹의 스포츠 모드입니다. 스포츠 모드로 변경하니까 클러스터 디자인이 약간 변경이 되고 컬러도 약간의 변화가 생깁니다. 자, 그럼 속도를 살짝 줄였다가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구동력이 엄청 좋은데? 안정적이야. 붕 하면서 방금 변속이 되었습니다. 고 RPM 적극적으로 사용해준다. 방금 7000rpm에서 변속되었거든요. 이야, 일반 모드랑 비교했을 때 엔진 회전수를 정말 적극적으로 잘 사용해주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신형 A5 40TFSI 기준으로 2.0 가솔린 터보 엔진에 7단 S트로닉, 그러니까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204마력에 34.6토크의 힘을 발휘합니다. 이는 기존 버전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긴 한데 좀 잘 달리는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다시 한번 이렇게 밟아보면 초반 가속감은 약간 부드럽게 가속을 해주거든요. 근데 금방 고 RPM을 사용을 해주면서 여기서 다운시프트 했을 때 4단. 와, 4단인데도 RPM이 3000대를 보여주고 있어요.
스포츠 모드로 변경하게 되면은 단수를 최대한 아껴주면서 고 RPM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주기 때문에 고속 한계치가 넓다라고 느껴집니다. 실제로도 기존 파워트레인과 비교했을 때 출력 면에서는 크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엔진이 살짝 업그레이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기존 엔진 같은 경우는 888 엔진의 에보4였거든요. 걔가 공랭식 인터쿨러를 사용했지만 신형 A5 40TFSI에 들어가는 2.0 가솔린 같은 경우는 에보5 엔진이 들어가면서 공랭식이 아닌 순행식 인터쿨러를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순행식 같은 경우는 공랭식과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무언가에 물을 좀 더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 효율도 좀 더 넓게 가져갈 수 있고 고부하 운전을 했을 때 좀 더 빠르게 열을 식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랭식 인터쿨러보다 순행식이 좀 더 비싼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출력면에 있어서는 기존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긴 하지만 이러한 자잘한 디테일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은 마력 기준으로 204마력인데 실제적인 가속감은 한 200마력대 후반? 한 280마력? 그 정도의 출력을 가지고 있는 차량들의 가속감하고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신형 A5는 전륜구동 기반의 4륜구동 시스템을 채택하는데요. 한국 시장은 EWD 없어요. 무조건 콰트로입니다. 무조건적으로 4륜구동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처럼 급가속을 했을 땐 다시 한번 해볼게요. 급가속 하게 되면 되게 안정적으로 구동을 시켜주면서 노면에서의 접지력을 완벽하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으로 주행을 하는 데에도 하나도 불안함이 없어요. 그리고 공차 중량이 동급과 비교했을 때 무겁기 때문에 가고서고 막히는 길에서는 차가 무겁다라고 느껴지지만 오히려 이렇게 고속주행을 쭉 했을 때에는 노면에서 오는 접지력이 안정적이다 보니까 고속 한계치도 넓지만 고속 직진 안정성도 좋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신형 A5 40TFSI 기준으로 본격적인 달리기용이라기보다는 뭔가 이제 달리기는 하고 싶은데 초심자 있잖아요. 난 약간 폰드라이빙 무서운데? 그런 분들이 타시면은 안정적으로 재밌게 탈 수 있는 컴팩트 세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건 아쉽다.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로 바꾸고 쫙 달려도 이 사운드에서 느껴지는 감성은 덜합니다. 무항하고 고 RPM을 잘 사용해주고 있긴 하지만 운전석에 앉았을 때의 감성 마력을 높여줄 수 있는 요소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약간의 가상 엔진 사운드를 살짝 입혀뒀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드디어 좀 어두워져서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왔습니다. 신형 A5는 다이내믹 인터렌셜 라이트라고 해가지고 혹시 이게 보이시나요? 제가 지금 깜빡이를 켜놓은 상태거든요. 대시보드 제일 안쪽에 보면은 내가 깜빡이를 킨 쪽으로 이렇게 순차 점등식의 라이트가 적용이 됩니다. 이게 야간에서는 진짜 화려하거든요. 대신 나는 좀 차분한 인테리어를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방에 디스플레이로 실내등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투톤입니다. 여태까지는 제가 블루 컬러로 했고 여기서 노란색으로 바꾸면 또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보통 인터페이스에서 자동차에 대한 세팅을 바꾸려면 이게 지금 이거 자동차 모드거든요. 근데 조명에서 아니랄까봐 가장 먼저 디스플레이, 조명 이게 앞순위에 있습니다. 전면에 있어요. 그 다음에 서비스, 타이어, 오일 레벨, 정비 주기 이런 거 있고 더보기를 가야지 조금 디테일한 것들을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방에 좁은 유턴길이 있기 때문에 신형 A5의 조향감을 살펴보겠습니다. 신형 A5는 트림마다 딸려오는 옵션이 살짝 다릅니다. 현재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40TFSI의 S라인 블랙 에디션이기 때문에 사실 웬만한 옵션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360도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전방, 후방, 측방 이것도 이제 약간의 사각지대를 보완해주는 건데 약간 화질이 왜 이러죠? 오? 약간 화질이 2000년대 감성인데요? 이거 300만 화소 디카 있잖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신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돌아보겠습니다. 오! 이게 바로 컴팩트 세단의 장점이죠. 이게 차체 사이즈가 길어지고 휠베이스와 전장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방금처럼 좁은 구간에서는 사실 불편함이 없습니다. 좁은 구간도 아주 편리하게 탈출을 할 수 있습니다. 휠베이스로만 본다면 국산 중형 세단 뭐 있죠?
저는 소나타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실제로 신형 A5는 소나타보다 좀 더 긴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자동차의 휠베이스가 길어질수록 방금처럼 좁은 구간에서는 회전 각도가 크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A5는 큰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차량 치고는 되게 날렵하게 가줍니다. 전방에 코너 구간이 있기 때문에 신형 A5의 선의 능력도 살펴보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다이내믹 스포츠 모드로 세팅을 해놨고요. 속도를 조금 높여서 돌아볼게요. 딱 핸들을 돌렸을 때 진짜 날렵하다. 야, 3 시리즈 뺨칠 정도로 굉장한 날렵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4륜구동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고, 또 저는 여기서 가장 큰 인치업, 가장 큰 휠인 20인치 사양을 타고 있기 때문에 방금처럼 코너를 계속 지속적으로 갔을 때 너무 날렵합니다. 정말 날렵해요. 그래서 이 신형 A5로 와인딩을 가도 안정적이면서도 재밌게 탈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 좋은 노면에서는 하체 세팅이 약간 호불호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방금처럼 코너 구간에서는 오히려 이게 탄탄한 하체를 지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롤링 없이 아주 안정적으로 가줍니다. 너무 재밌는데 이거? 그럼 이 기세를 몰아서 급조양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좌측으로 급조양을 해보면, 이게 제가 3 시리즈와 비교하면은 조금 아쉬운 정도다인 거지, 사실 이 정도면은 급조양 부분에서는 수준급입니다. 수준급이에요. 한 번 더 딱 틀었을 때 안정적이에요. 차가 그립력이 좋기도 하고, 상시 4륜구동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기도 하고, 타이어도 약간 스포츠 지향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펀 드라이빙을 했을 때 만족도가 상당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주행 보조 기능입니다. 보통의 차량들은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실행할 때 핸들에 있는 리모컨으로 실행을 하는데요. 아우디 차량들은 핸들 뒤쪽에 레버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깜빡이 레버 아래쪽에 있거든요. 그걸 누르면은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속도도 1km 단위로 조절이 가능하고, 가감속 그리고 앞차와의 거리 이런 것들도 표시를 해주고 있고요. 여기서 뷰 기능을 키면은 내가 가고 있는 차선이 실선인지 점선인지, 또 앞에 가는 차가 승용인지 트럭인지 이런 것들도 아이코나에서 표시를 해주고 있는데, 이게 전방의 HUD에서도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존 아우디 같은 경우는 사실 HUD에서 표시해주는 항목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신형은 정말 표시해주는 항목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선 유지까지 들어가긴 하지만 차선 보조까지 해주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폭스바겐 그룹에서 사용하는 최신 ADAS 기능이 한국에서 아직 인증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ADAS 다 실행시켜 놓은 상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선을 넘어가진 않지만 조향까지 완벽하게 보조를 해주고 있진 않습니다. 이게 실제로 해외에서는 완벽하게 거의 보조를 잘 해준다라고 하는데, 국내는 인증이 안 된 게 가장 아쉬운 포인트일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음성인식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내일 날씨 알려줘. 매일 더 많은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일 날씨 알려줘 라고 했더니 내일 더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뭐지? 이게 차량 제어가 아닌 거는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럼 차량 제어를 물어볼게요.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앰비언트 라이트 색깔 바꿔줘. 어떤 색을 좋아하십니까? 주황색. 네, 실내 등을 주황색으로 설정하는 중입니다. 오, 앰비언트 라이트 컬러를 변경을 해줬습니다. 이게 뭐 날씨라든지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업데이트가 안 되지만 차량 제어는 그래도 꽤 잘 해주는 편이다 라고 느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비 정보입니다. 신형 아우디 A5 40TFSI 기준으로 복합 연비는 리터당 10.8km입니다. 현재 저는 막히는 도로 3, 안 막히는 도로 7, 3대 7 그 정도로 주행했을 때 트릭 컴퓨터상 연비는 리터당 10km가 나옵니다. 정말 턱걸이로 두 자릿수가 나오긴 했지만, 당시 4륜구동 시스템 사용해 휠도 20인치 달려있어. 또 이게 무게가 무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급 대비 연비는 살짝 안 나오는 편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해외에는 P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판매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짠! 이번에는 신형 A5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연속된 방직턱 구간을 넘으면서 신형 A5의 승차감을 느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직턱입니다. 이게 스포츠 세단은 조금 다릅니다. 한 번 더. 넘었을 때 전반적으로 둔턱에서의 승차감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높이가 높은 방직턱이라거나 둔턱과 같은 방직턱 구간에서는 나름 괜찮은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근데 A5 같은 경우는 약간의 펀드라이빙을 가미한 컴팩트 세단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승차감이 막 안락하고 편안함과는 거리가 살짝 있습니다. 특히 저는 블랙 에디션 차량을 타고 있기 때문에 휠이 20인치에 타이어 편평비는 3.5 사이즈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슈퍼카라든지 고성능 차량들의 타이어를 보면은 보통 타이어 편평비가 35에서 30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 정도 스펙의 타이어가 A5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노면의 요철을 탑승객에게 좀 더 직관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노면에서는 당연히 좋죠. 하지만 안 좋은 노면을 지속적으로 갔을 때는 얘는 뭔가 승차감 지향성은 아니다 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약간 크랙이 있는 구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2열보다는 A5는 1열의 승차감이 좀 더 편안합니다. 그렇다고 2열이 아예 못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아늑한 1열을 생각한다면 2열은 약간의 차이를 뒀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도 방음 수준은 솔직히 말하면 1열과 비교했을 때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계속 안 좋은 노면 가고 맨홀 밟고 난리 났는데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들은 진짜 윗급을 상회할 정도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막 난리 났거든요, 노면이. 근데 밑에서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음은 거의 안 들려요. 거의 안 들립니다. 여기서 충격만 조금 더 세분화해서 잡아줬더라면 2열 승객이 편안하게 갈 수 있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또 윗급인 A6가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급 차이를 2열 승차감에서 좀 뒀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것도 전반적으로 과거의 A4와 비교하면은 거의 장족의 발전이다 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2열에 타니까 약간의 차이가 또 있는데 1열은 안 그렇거든요. 근데 2열 시트, 특히 엉덩이 시트 부분이 작습니다. 즉 좌판의 좌우가 조금 작기 때문에 약간 지금 엉덩이가 막 튀어나오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덩치가 큰 승객은 2열에 탔을 때 약간 불편할 수 있겠구나 싶습니다. 특히 제가 지금 2열 열선을 켜둔 상태인데 엉덩이 좌판에만 들어오고 이 가이드 시트 쪽엔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제 오른쪽 엉덩이가 좀 차가워요. 왼쪽 엉덩이만 따뜻하고 오른쪽 엉덩이는 차갑습니다. 이러한 특징이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자, 이렇게 아우디의 신형 A5를 시승해 보았습니다. 신형 A5의 에어백은 총 8개가 탑재가 됩니다. 충돌 테스트는 IIHAS에서는 2025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 최고 등급을 받았고요. 유로엔캡에서도 마찬가지로 최고 등급인 별 5개를 획득했습니다. 리콜과 무상 수리는 아직은 없습니다. 자, 신형 A5 어떻냐? 수입 D 세그먼트 세단에서 가장 아쉬웠었던 좁은 실내 공간의 해소가 눈에 띄게 느껴집니다. 예쁜 내외장 디자인과 함께 풍부한 옵션 덕분에 실제적인 만족감도 좋았어요. 다만 경쟁 차종인 3시리즈와 C클래스와 비교했을 때 상시 4륜 구동 시스템을 채택합니다. 그리고 무거운 공차 중량으로 인해 한 자릿수의 연비는 아쉬운 요소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